프랑스 파리, 세계적인 디저트의 수도. 하지만 오늘 파리 시민들은 크루아상이나 에클레어가 아니라 한 가지 독특한 디저트를 먹기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디저트는 프랑스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와 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맛있다는 것을 넘어 깊은 감동과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디저트가 아닙니다. 이 한과에는 오랜 전통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여정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한 디저트 전문가 클라라 씨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예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저트 전문가입니다. 어릴 적부터 디저트를 만드는 건 제 꿈이었죠. 프랑스의 전통 디저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는 디저트 문화를 배웠고 지금은 제 이름을 내건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16살이 되던 해 프랑스 최고로 꼽히는 제과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제빵과 디저트의 기본을 배우며 제 열정은 점점 커졌죠. 케이크 한 조각을 위해 수십 번의 시도를 반복해야 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제과 셰프로서 경력을 쌓으며 여러 대회에 나가게 되었고 운 좋게도 몇 차례 상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릴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깨닫게 됐죠. 디저트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사람들과 문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수단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 파리에서 제 이름을 건 디저트 카페를 열게 되었어요. 여기선 전통적인 프랑스 디저트를 기본으로 하되 제가 여행하며 경험한 다양한 디저트를 소개하고 있죠. 매일 새로운 디저트를 연구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보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양한 디저트를 다뤘음에도 몇 년 전 우연히 만난 한국의 한 디저트는 제 모든 기준을 바꿔놓았어요. 그건 바로 한국의 한과였죠. 처음 한과를 만났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날은 파리에서 열린 국제 디저트 박람회였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디저트를 맛보며 영감을 얻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지금껏 본 적 없는 디저트들이 있었어요. 작은 크기의 약과와 유가 화려한 떡들까지 그 모습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처음 한 입을 먹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달콤한 풍미와 고소함, 그리고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정교함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디저트와도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과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었어요. 한 조각에 담긴 이야기가 너무나도 깊고 아름다웠죠.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디저트를 프랑스에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떠나 그 전통의 뿌리를 직접 배워야겠다고요. 하지만 제 결심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 카페는 이미 많은 손님들에게 사랑받고 있었고 운영을 멈추는 건 큰 모험이었으니까요.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는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저 한국에 가서 한과를 배우고 싶어요. 말을 꺼낸 순간 어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국이라고? 디저트를 배우러 가겠다는 건 정말 큰 결정이야. 클라라, 내가 지금까지 이룬 걸 다 잠시 멈춘다는 거잖니? 그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제 모든 걸 멈춰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인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클라라, 내가 정말 원한다면 응원은 하지만 카페는 어떻게 할 거니? 손님들이 너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 부모님 말씀은 이해했지만 제 안에 있는 열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밤마다 고민했어요. 이 결정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제 인생의 가장 큰 도전 앞에서 흔들리는 제 모습이 너무도 생생했죠. 며칠 뒤 친구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한과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왜 이 디저트를 배우고 싶은지 설명했어요. 한 친구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게 한국 디저트라고? 독특하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어. 너무 달지 않을까?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클라라, 너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굳이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한과를 처음 맛봤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서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카페에 혼자 앉아 고민했어요. 제 손에는 한과 사진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죠. 이렇게 다 내려놓고 떠나도 될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 번뿐인 삶이잖아. 후회 없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드디어 결심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으로 떠나기로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조심히 다녀와. 내가 믿는 길이라면 응원할게. 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라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파리의 풍경이 멀어지는 걸 보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걸 실감했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분명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으로 남을 거라는 걸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들리는 언어,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공기의 느낌까지도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이 가득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한과라는 특별한 디저트를 제대로 알게 될 기회니까요. 제가 처음 찾아간 곳은 전통 한과를 만드는 공방이었어요. 그곳은 도시의 분주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작은 공방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고 곳곳에 한과를 만드는 도구들과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가득했어요. 그 향만으로도 이미 배가 부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분이 바로 한과 장인이셨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장인님은 첫눈에 저를 알아보시고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멀리 프랑스에서 오셨다면서요? 한과를 배우고 싶다고 들었는데 이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따뜻한 환대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장인님은 먼저 한과를 만드는 재료와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밀가루를 체에 곱게 치고 꿀을 섞어 반죽을 만들어내는 손길이 마치 예술 같았어요. 약과 반죽을 만드는 과정은 정말 정교했죠. 이 반죽이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 너무 무르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손의 감각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하시면서 직접 반죽을 만지게 해주셨어요. 반죽이 준비되면 작은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모양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꽃 모양, 별 모양, 잎사귀 모양까지 마치 작은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걸 기름에 튀긴 후 꿀에 담가 맛을 더했을 때 고소하고 달콤한 향이 공방을 가득 채웠어요. 장인님은 한과를 단순히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한과는 한국인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에요. 경사스러운 날에는 축복의 의미로, 제사상에는 조상님을 기리는 마음으로 올리죠. 이 작은 디저트에 얼마나 깊은 전통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한과를 배우기 위해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였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약과를 만들어 봤어요. 장인님의 손길을 따라 반죽을 하고 틀에 넣어 모양을 잡아봤죠.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반죽의 질감을 제대로 맞추는 것부터 쉽지 않았어요. 장인님은 처음이라 그런 겁니다. 손끝으로 느끼는 감각은 경험에서 오는 법이죠. 라며 미소로 격려해 주셨어요. 기름에 튀기고 꿀에 담가낸 제 첫 약과는 솔직히 모양도 엉성하고 맛도 장인님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입 먹어보니 제가 만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죠. 디저트를 만든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마음을 담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장인님께 말씀드리니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기술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한국에서 한과를 배우는 동안 저는 많은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한과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는 전부 자연에서 온 것들이었죠. 꿀, 참기름, 쌀 모든 재료가 자연스럽고 건강에 좋은 것들이었어요. 특히 장인님은 재료의 신선도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셨고 매일 아침 재료를 직접 확인하셨어요. 좋은 재료가 없으면 좋은 한과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과를 만드는 과정도 장인님의 철학도
한국의 따뜻한 환대도 모두 저를 감동시켰죠. 이 작은 디저트가 어떻게 이토록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저는 하루하루 새롭게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제가 배워야 할 것도 겪어야 할 도전도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대됐습니다. 한국의 한과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저는 한과 과정을 계속해서 배워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한과를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었죠. 장인님과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약과와 유가 떡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동안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내가 배운 이 특별한 디저트를 프랑스 사람들에게 소개해야겠다. 이 마음을 안고 저는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의 도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한 건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한과를 메뉴로 추가하는 일이었어요. 한과는 정말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디저트라 제가 직접 만들기로 했죠. 첫 번째 메뉴는 약과와 유가였어요. 약과의 달콤한 꿀맛과 유가의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식감이라면 프랑스 사람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제 기대와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 약과를 맛본 한 손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죠. 너무 달지 않나요? 프랑스 디저트랑은 좀 다르네요. 또 다른 손님은 유가를 먹으면서 바삭하긴 한데 뭔가 입안에서 금방 사라져요. 이것도 디저트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처음 한과를 선보였던 날은 솔직히 많이 좌절스러웠어요. 한과는 분명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 그 자체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와닿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과에 담긴 이야기를 그들에게 더 잘 전달하면 분명 이 감동을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카페에서 직접 손님들에게 한과에 담긴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약과는 단순히 달콤한 디저트가 아니라 한국에서 축복과 감사의 의미로 만들어지는 음식이에요. 특별한 날에 가족들과 나눠 먹으며 행복을 기원하죠. 그러자 손님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한 손님은 약과를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디저트에 이런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너무 흥미롭네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음식이겠어요. 또 다른 손님은 유가를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 바삭한 식감과 고소함 정말 독특하네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과가 주목받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카페를 자주 찾는 한 손님이 약과와 유가를 먹고 감탄하며 자신이 주최하는 디저트 박람회에 한과를 출품해 보라고 제안한 거예요. 처음엔 망설였죠. 프랑스 디저트의 수준 높은 평가 기준에서 한과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걸 진심으로 보여줄 기회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람회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한과를 준비했어요. 약과와 유가, 그리고 화려한 색깔의 떡까지 정성스럽게 담아냈죠. 부스에 한과를 전시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디저트네요. 너무 예뻐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한 명의 심사위원이 약과를 집어들고 한 입 먹더니 깊은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네요. 달콤함 속에 복잡한 풍미가 느껴집니다. 꿀과 참기름의 조화가 정말 특별해요. 그날 한과는 프랑스 박람회에서 예상치 못한 큰 주목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약과와 유가를 맛보며 이런 디저트는 처음이에요. 한국 디저트가 이렇게 매력적일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장인님과 그 전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느꼈어요. 이 작은 디저트가 단순히 한 나라의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죠. 프랑스 디저트 박람회에서의 성공은 저에게 정말 큰 자신감을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과의 매력에 관심을 보였고 카페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기 시작했죠. 저는 한과를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메뉴를 다양화하고 손님들에게 전통 한과 세트를 판매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손님이 약과를 먹고 카운터로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디저트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달아요. 프랑스 디저트는 이렇게 강렬한 단맛을 내지 않아요.
다른 손님은 육아를 맛보고 이건 너무 가벼워서 별로 먹은 느낌이 안 드네요. 정말 디저트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한과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어떤 손님들은 한과의 외형이 너무 전통적이라며 프랑스 디저트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이 부족하다고도 했죠. 저는 한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인터넷에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가격은 비싼데 맛은 별로다. 전통은 알겠지만 다시 먹고 싶진 않다. 이런 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카페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한과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고 제 설명만으로는 그 가치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나? 제가 한국에서 배운 그 감동을 어떻게 하면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을지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를 응원하던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클라라, 한과가 특별하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그 특별함을 그냥 설명만 하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잖아. 한과를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해보는 건 어때? 처음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한과를 프랑스식으로 바꾼다고? 그건 전통을 훼손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 사람들에게 한과를 더 쉽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프랑스의 감각을 더한 새로운 한과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시도한 건 약과였어요. 저는 약과 반죽에 프랑스 디저트에서 사용하는 허브를 조금 섞어 향을 더하고 꿀 대신 프랑스산 아카시아 꿀을 사용해 단맛을 조금 부드럽게 조정했어요. 그리고 약과의 전통적인 모양 대신 프랑스의 타르트처럼 작은 크기로 만들어 보기로 했죠. 육아도 바삭함을 더 강조하기 위해 프랑스식 초콜릿을 입혀보았어요. 화려한 데코레이션을 추가해 프랑스 사람들이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새롭게 변신한 한과를 카페 메뉴에 추가한 날,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손님들이 이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손님이 약과를 한 입 먹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디저트 너무 독특하면서도 세련됐네요. 달콤하지만 향긋한 맛이 정말 좋아요. 또 다른 손님은 유가를 먹으며 이 초콜릿 코팅이 유가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런 디저트는 처음이에요. 라고 했죠. 그날 이후 한과는 프랑스 손님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한과를 좋아하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새로운 스타일의 한과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호응을 얻었어요.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한과를 전통 그대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그 매력을 더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요. 프랑스식으로 재해석된 한과는 사람들에게 한과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한과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 제 카페는 한과를 대표 메뉴로 자리 잡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한국 디저트의 매력을 알리는 공간이 되었어요. 가끔은 장인님께 사진을 보내며 새로운 시도를 말씀드리기도 했죠. 장인님께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제 한과와의 여정은 단순한 도전에서 감동적인 경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전통을 소개하는 일이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한과는 프랑스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통해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전통과 정성, 그리고 프랑스에서 더한 창의력이 한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한과를 통해 한국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클라라는 한국의 전통 디저트인 한과를 프랑스에 소개하며 수많은 도전과 갈등을 겪었지만 끝내 성공적으로 한과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한과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녀의 열정과 노력은 단순히 디저트를 넘어선 감동을 전해주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한국 디저트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약과, 유과, 떡, 그리고 또 어떤 디저트가 있을까요? 한과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날까지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디저트의 매력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